백남주는 1932년 7월 20일 당시 대한민국 서울에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백낙승은 한국 최초의 섬유 산업대기업 태창그룹을 설립한 사업가였으며 이러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백남주는 당시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풍부한 문화예술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 신재덕으로부터 피아노 연주를 배우고 작곡가 이건우에게 작곡을 배우는 등 예술과 음악에 대한 초기 관심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백남준의 교육 여정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 전쟁의 혼란으로 인해 그의 가족은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는 처음에는 홍콩으로 이후로는 일본으로 이주하여 도쿄대학에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미술사와 미학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당대의 작곡가 모로이 사부로, 미학자 노무라 요시오 등에게서 작곡과 음악사학을 공부하면서 아놀드 쇤베르크에 관해 졸업 논문을 쓰는 등 이미 그의 관심은 아방가르드 음악과 공연 예술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고 이는 가족의 지위와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남주는 도쿄에서 학업을 마친 후 음악과 예술에 더욱 깊이 전념하기 위해 독일로 건너가 위넨 대학교와 프라이부르크 음악원에서 음악사를 공부했습니다. 백남준의 예술적 방향의 결정적인 전환을 이룬 곳이 바로 독일에서였으며 이곳에서 존 케이지와 같은 시대를 앞서간 작곡가와의 만남, 그리고 매우 실험적이면서도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예술운동인 플럭서스 등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958년 백남주는 독일에서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를 만나 그의 음악에 대한 파괴적 접근과 자유정신으로부터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어진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면 규칙을 바꿔라 라는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5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독일 라인 지역의 액션 뮤직의 현장에서 백남주는 아시아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활약했습니다. 1959년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적 콜라주와 함께 피아노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바이올린을 단숨에 파괴하거나 존 케이지가 착용한 넥타이를 잘라버리는 퍼포먼스가 특히 유명합니다. 백남준의 개인적인 삶, 특히 결혼 관계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구보타 시게코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그의 파트너일 뿐 아니라 여러 예술 프로젝트의 공동 작업자이기도 했습니다. 쿠보타는 비디오 아트에 대한 백남준의 열정을 공유했으며 그의 삶과 작품에 없어서는 안 될 예술적 파트너였습니다. 백남준과 전후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 중 한 명인 요셉 보이스와의 만남은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미학과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에 도전하는 뚜렷한 비전을 가진 두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전격적 만남은 전 세계의 예술계를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플럭서스 예술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이론가였던 요셉 보이스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념미술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재료의 혁신적 사용과 정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심오한 메시지들을 던지는 그의 작품 세계는 새로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백남준의 탐구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두 예술가 모두 예술이 내재하고 있는 강력한 변혁의 힘에 대한 신념을 공유했으며 예술을 지적, 문화적 혁명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백남준과 보이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협업 중 하나는 1984년 뉴욕의 르네 블록 갤러리에서 열린 백남준의 대규모 전시회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코요테 3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위성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연결하고 예술과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요테 3에서 보이스는 코요테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화해와 이해의 주제를 다루었고 백남준의 기술과 예술의 융합적 실험은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백남준과 보이스의 협력은 개인적 퍼포먼스를 넘어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예술 표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백남준과 아방가르드 첼리스트 샬론 무어먼의 협업은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융합 예술 중 하나로 퍼포먼스 아트와 음악 그리고 비디오 아트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넘나들며 흥미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1964년 뉴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무어먼은 아방가르드 음악에 관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백남준은 뉴욕의 실험적인 예술 분야를 통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자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알아보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면서 퍼포먼스 아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협업으로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그들의 협업은 무어먼이 1991년 사망할 때까지 백남준의 예술적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회적으로 비디오 아트가 공식적인 새로운 예술 장르로 인정받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가운데 가장 논란을 일으킨 작품 중 하나는 1967년의 오페라 섹스트로니크였는데 한 겹씩 옷을 벗으며 첼로를 연주하던 무어먼이 음란 행위를 명목으로 체포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의 퍼포먼스는 사회적 규범과 성적 도덕성에 대한 전통적 바운더리를 벗어났으며 이러한 컨셉은 그들의 향후 협업 작업의 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백남준과 무어먼은 예술적 협력을 넘어 서로의 예술적 창작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공유했습니다. 백남준은 무어먼을 그의 퍼포먼스 작품의 촉매제라 묘사했으며 무어먼과 그들의 공동 작업 그리고 수많은 추억들을 여러 작품과 컨퍼런스 등을 통해 계속해서 기렸습니다. 백남준은 또한 비디오 아트와 퍼포먼스에 대한 뚜렷한 기여뿐 아니라 미디어와 기술의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측 중 하나는 1974년에 창조한 전자 슈퍼하이웨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의 인터넷의 출현보다 훨씬 이전에 그가 만든 용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계를 지구촌으로 변화시키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 개념은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된 세계화가 아직 매우 시작 단계였던 시점으로 볼 때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백남준은 초기 비디오와 통신 기술의 잠재력을 보고 지리와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는 대화식 미디어를 창조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그의 대표 작품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초기 작품 시절입니다. Exposition of Music, Electronic Television, 1963. 백남준이 TV 세트를 조작하여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최초의 전시로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예술적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음을 알리게 된 작품입니다. Zen for TV, 1963. 화면에 지속적으로 수평선을 표시하는 텔레비전 설치물로 백남준의 선불교에 대한 관심과 전자 미디어의 명상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TV Bra for Living Sculpture, 1969. 첼리스트 샬럿 무어먼이 두 개의 작은 TV 세트로 만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등장하는 퍼포먼스 작품으로 인간의 몸과 전자 이미지를 혼합하여 대중매체가 소비해온 여성의 상품화 개념을 비판합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작품.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백남준은 비디오를 주요 매체로 다양한 실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TV 부다, 1974. 부처상이 자신의 모습을 TV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는 폐쇄회로 비디오 설치 작품으로 자기 성찰 기술 그리고 영적인 주제를 탐구합니다. Global Groove, 1973. 다양한 문화의 이미지와 음악을 결합한 혁신적인 비디오 콜라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상호 연결성 등 전 세계의 상호소통과 인터넷의 미래를 예측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TV Garden, 1974. 화려한 비디오 시퀀스를 표시하는 수많은 텔레비전이 생생한 식물들 사이에 배치된 설치로 기술과 자연을 혼합한 작품입니다. Good Morning, Mr. Orwell, 1984. 뉴욕, 파리, 서울을 연결하는 생방송 위성 TV 중계로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적 관점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표현했으며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의 긍정적 측면과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다익선, 1988. 서울 올림픽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1003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거대한 비디오 타워로 미디어의 압도적인 영향을 상징합니다. Bye Bye Kipling, 1986. 러디어드 키플링의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며 둘은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반발하는 비디오 작품으로 동서양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6년까지 백남준의 후기 작품 세계, Sistine Chapel, 1993. 베니스 비엔날레의 독일관을 위해 의뢰받은 작품으로 비디오 프로젝터를 이용한 다이나믹한 설치로 유명하며 천장화를 전자적으로 해석하고 재창조했습니다. Internet Dream, 1994. 이미지와 클립의 빠른 연속 재생을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비디오 월 설치로 인터넷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부상을 반영했습니다. Laser Cone, 1998. 레이저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명상적 조각으로 이 시기의 백남준은 전자 매체에 대한 그의 흥미를 더욱 추상적인 미학과 결합시키며 조각과 설치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기 작품 여정에서도 백남준이 기술에 관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혁신하면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남준의 비전은 순수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섰으며 미디어의 생산과 배포에 있어 민주화라는 큰 그림을 예견했습니다. 개인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만들고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로서의 미래의 소통 구조 역시 예측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유사합니다. 그는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술가, 관객 및 일반 대중 간의 장벽도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남준의 작품은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전통적 관습에 도전하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이루어진 기술과 문화의 대대적 변화를 예측했으며 그의 전위적인 음악 공연으로부터 선도적인 비디오 아트 및 대규모 설치로의 여정은 기술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그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연결된 세계를 탐색했던 백남준의 통찰력은 현재에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의사소통의 통로와 창구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 그리고 창조성을 향한 그의 도전과 열망의 정신은 미래를 향해서 명백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